얼마 전 국방기술품질원이 공개한 KT즘 품질인증 사격 시험 영상이 많은 화제를 불러모으며 전 세계가 한국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개된 KT즘 품질인증 사격 시험 영상은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군 당국이 개발한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이 120km 이상 떨어져 있는 표적에 계속해서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핵미사일만 빼놓고 뭐든 다 만들어버렸다. 한국은 작은 나라임에도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무서운 국가다. 한국은 핵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말도 안 되는 신물질을 개발해 핵폭탄 이상의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은 핵을 보유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미사일 전력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긴장감 속에 몰아넣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중에 가장 강력한 미사일이자 한국의 핵이라고 불리는 현무5 미사일 역시 빠르면 올해부터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또 다른 괴물 미사일이 다시금 재조명되면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전술지대지 미사일 KT즘 2발이 먼 거리의 표적에 연달아서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이 공개되었는데요. 2발의 미사일 중 첫 번째 미사일은 표적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명중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면서 KT즘의 명중률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KT즘 사격 영상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00km가 넘는 곳에서 쏜 미사일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라니. 한국의 미사일은 인류 무기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어. 방금 본 한국 미사일 정도의 파괴력과 명중률이면 이제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 한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중국과 북한은 절대 한국을 쉽게 대하지 못했을 거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의 이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사정거리가 무려 120km 이상이나 되는 탄도미사일이 연속적으로 같은 지점에 거의 오차가 없이 명중하는 모습은 전 세계 어느 무기시험 영상을 봐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더더욱 해외에서는 한국형 전술 미사일 KT즘의 괴물 같은 정확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T즘 품질 인증 영상을 면밀히 본다면 왜 전 세계인들이 이 미사일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처음 발사된 미사일은 목표 지점으로부터 1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떨어져 홈이 생겼으며 곧바로 명중한 두 번째 미사일 역시 해당 홈만으로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120km 넘는 미사일이 거의 오차가 없는 지점에 명중하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며 그렇기에 한국은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일을 실제로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해외로부터 관심과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해당 시험 미사일은 두 개 다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폭발하지 않았는데 만약 미사일에 실탄을 장착했다면 일반 미사일이라서 한계가 있음에도 높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런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은 비무장지대 지역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에 장사정포 킬러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최대 180km가 넘는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밀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정확도를 갖추고 있다는 장점 역시 좋은 평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사 직후에는 목표 지점 위에 명중에 관통한 뒤 탑재되어 있는 열 압력탄이 폭발하면서 적의 진지를 무력화시키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전술 지대지 미사일인 KT즘은 길이 4m에 직경 600mm이고 한 발당 가격은 약 8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미사일 KT즘은 차원이 다른 높은 정확성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무기들보다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무기라는 평가 역시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북한 장사정포 및 벙커를 압도적으로 파괴하는 괴물 미사일 성능이 공개되자 북한의 행동은 많이 주춤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북한은 지난 2017년 즈음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하면서
450km 떨어진 표적을 8m 오차로 명중시켰다고 주장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군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KT즘은 북한의 구형은 물론이거니와 신형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도 정확도가 비교도 안 되게 앞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안보 역시도 빈틈없이 지켜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사일은 종류에 따라 정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 탄도미사일이 순항미사일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이 밀리터리 세계에서는 기본 상식입니다. 개발 후부터 전쟁에서 계속 사용되어 온 최대 사정거리 2,500km의 미국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나 최대 사거리 1,500km 한국의 현무3 순항미사일의 정확도는 3m 정도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약 800km 정도인 현무2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는 5m가량으로서 앞서 현무3보다 더 떨어지는데요. 반면 KT즘은 탄도미사일이지만 미사일이 떨어지는 오차 범위가 약 1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군 당국은 KT즘의 최대 사정거리를 300km로 스펙업을 한 KT즘2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KT즘2는 평양의 압록강 지역의 지하 벙커들까지 도달하여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고정 발사대가 필요한 KT즘과는 완전히 다르게 KT즘2는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하나에 2발씩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2배로 뛰어난 것이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전시에 언제든 적국의 지휘부가 있는 본진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정확성의 KT즘을 확인한 폴란드는 천무와 같이 KT즘2 미사일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군 정보에 따르면 KT즘2와 폴란드에 수출할 미사일은 탄두의 성격과 위력에서 꽤 차이가 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수십조 원 규모 상당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KT즘2와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에 대한 도입이 완료된다면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추가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위 산업이 연이어서 큰 수출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얼마 전 충남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장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각 7개국 군 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 정도가 참관한 상황에서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 완료된 개량형 KT즘이 200km가 넘는 표적에 성공적으로 명중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세계의 많은 군 관계자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서 앞으로 KT즘의 수출은 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국군 측은 총 1조 5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 2030년도까지 KT즘2의 개발과 배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에 따라서 그 시점은 2030년보다 더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KT즘 계열의 미사일 배치 역시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한국의 핵이라고 불리는 비밀무기 현무5 역시도 이번 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상상 이상의 능력을 가진 한국의 미사일들에 대한 전력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KT즘과 더불어 한국형 핵파괴력 무기라고 불리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전력화를 확인한 외국인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래만 철저한 사람들 같아? 다른 건 몰라도 미사일의 정확도나 파괴력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어 버린 것 같아. 한국은 여러 부분에서 놀라운 나라지만 그 중에서도 방위산업 부분이 요즘 도드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한국의 발전된 기술로 개발한 미사일들의 핵탄두만 들어간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건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긴 해. 미국은 어째서 한국의 핵 개발을 막고 있는 거지? 그건 아마도 저런 기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말이야. 나는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야.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된다면 연쇄 효과가 생겨서 주변 모두 핵을 가지겠다고 할 게 뻔하니 말이지. 물론 나도 마음 같아선 한국이 핵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말이야. 한국은 이때까지 정말 많은 무기를 만들고 수출을 했지. 사실 이 정도의 무기를 제작해왔다는 걸 알게 되니 그동안 방산 산업 분야에서 한국만이 평가절하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네. 사실 한국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 누리호 발사에 성공했으니 말이야.
분명히 한국은 핵을 개발하고 몰래 숨겨놨을 거야. 한국은 항상 예상 밖의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 사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 적어도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이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봐. 중국의 해군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미국 혼자 상대가 되지 않잖아. 내가 미국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